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북부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북부 분원 설치로 경기 남북 균형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노인들의 건강과 생계를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동두천 자원봉사센터가 민간 운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두천시가 센터 운영을 조례로 바꿀 수 없다고 밝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펼치고 있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으로 올해 8곳이 추가로 설치돼 부지가 확보된 30개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조성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북부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은 물론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열린 곳은 도의회가 위치한 수원이 아닌 의정부 경기도 북부 청사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북부 분원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북부청 별관 110제곱미터 규모에 마련된 북부 분원에는 의원 집무 공간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설치됐습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전국 광역의회에서는 최초이자 65년 의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아마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중첩 규제 속에서 합당한 의회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기 북부 도민을 위해서 의회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하는 경기도 의회의 대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시작.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북부 분원에서는 상임위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북부청의 소관 부서를 많이 둔 경제노동위와 안전행정위, 건설교통위를 중심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북부청 실국과 북부 소재 공공기관의 업무 보고, 그리고 예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북부분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북부분원 설치는 무엇보다 경기 북부 지역 도민들의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그동안 민원 해결을 위해 수원까지 원거리 이동을 해야 했지만 분원 설치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 북부 도민들께서 수원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왕복 거의 하루를 시간 다 할애했었거든요. 앞으로는 경기 북부 우리 분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기 도민들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는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면 북부 분원과 화상회의를 위한 연결 시스템을 설치하는 한편 회의가 없을 경우 북부 청사 직원들이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북부 분원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의회가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이 발의한 학교 및 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의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조례안에는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촬영 의심 화장실의 신고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경기도 노인상담센터 1833-2288을 통해 실시되는 이번 서비스는 노인들의 건강과 생계 지원을 위한 상담이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상담을 통해 전달된 문제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관련 기관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이 커졌다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체제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죠.
그런데 이번 변화로 시와 시의회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자원봉사센터 법인 이사장 직제를 민간인으로 바꾸고 현행 센터장 추천에 의한 이사 선임 방식을 공개 모집으로 변경하는 걸 핵심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변화돼야 하는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가 여기에 출자를 했을 때 출자금 모두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 출자가 된 거예요. 어느 개인 돈이 출자가 된 게 아니고 법인을 만들 때. 그리고 여기는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는 공공단체거든요. 이게 일반 사단법인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단체에 예산을 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정산을 하는 사람과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앞선 이유에도 불구하고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지금 최 시장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글쎄 저는 우리 최용덕 시장님께서 왜 반발하는지 저는 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부에서는 뭐 정관이 우선 고쳐지고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뭐 주장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법에 의한 사단법인은 정관이 우선이죠. 그렇지만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조례는 법으로 기본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006년 9월에 또 전부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시행규칙도 2006년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및 정관 승인은 2007년 11월에 인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례가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시행규칙, 전부 개정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정관이 우선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까요? 근데 이 동두천시가 고문 변호사 법적 자문 결과 법인의 정관을 의회 조례로 바꿀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제의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 제의 요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뭐 제의 요구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조례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얼마든지 제의 요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제의 요구하는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그 취지 또 목적에 맞는 논의가 잘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정부시가 지원하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이 올해까지 30개 학교를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총 137억 5천만 원을 투입했으며 22개 학교 실내체육관이 건립돼 올해 8곳이 준공되면 30개교 체육관이 건립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추가로 장암초등학교의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하게 되면 의정부시 관내 학교 가운데 폐교 예정이거나 적정 부지가 없는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들어서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등과 함께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학교 체육시설이 지역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6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31,94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27명으로 가장 많고 고양시 20명, 수원시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로는 의정부시 교회 관련 교인 3명과 지인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57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로 했는데요. 발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지자체 유치전도 뜨거워지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노선은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라는 이름만 언급했습니다. GTX-D라는 이름도 편의상 등장한 말입니다.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유치전은 뜨거웠습니다. 경기도가 요구한 노선은 김포 하남 구간. 김포시는 기점을 유치하겠다며 10만 서명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노선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경기도권 내 노선 축소 가능성까지 나오자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축소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어차피 지금 대부분 광역도시나 2기 신도시 시민들은 거의 그 서울 강남에 있는 이런 그 강남 쪽으로 집중이 돼서 출퇴근을 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거를 해소를 해주려면 교통망에 대한 해소를 해주려면 무조건 강남까지는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민들의 우려에 지역 정치권은 정부 설득을 위해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김포시 의원 일부는 정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였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을 담은 호소문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을 지나는 김포 하남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도 분명히 했습니다. 시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서울까지 가는 노선을 원하고 있고요. 일각에서 얘기했었던 부천까지의 노선은 저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김포 시민들 50만 명이 전부 다 원하는 것이 원안대로 가는 서울까지 노선을 원하고 있고요. 혼란이 커지자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공식 입장으로 선을 그은 국토부. 그러나 이달 중 공청회까지 앞둔 상황에서도 확정된 게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지자체 간 갈등과 지역민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도가 청정계곡 복원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각종 쓰레기와 어지럽게 널려있던 평상들로 몸살을 앓던 포천 백운 계곡이 어떻게 변했는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불법 시설물이 질비했던 백운 계곡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여름 계곡을 찾는 이들의 풍경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음식점 평상에서 닭백숙을 먹는 대신 텐트를 치고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계곡을 즐기기 위해 음식점을 찾는 이들이 줄면서 백운 계곡 상인회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색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빌린 푸드 트레일러에 더해 상인회에서 신메뉴를 개발해 도시락을 파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계곡을 찾는 젊은 층이 늘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이런 관광지에 오면 자릿세를 받았네 하는 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정말 와서 관광객들이 편히 놀다가 또 음식도 맛있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값이 저렴한 상태의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내놓으면 충분히 그 매출에도 많은 매출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고. 올해 경기도는 백운 계곡 주변 산책로를 만들고 주차장과 데크광장 등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61년 전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 김주열 열사. 부정선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김주열은 겨우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저항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투표함 바꿔치기와 같은 부정선거와 장기 독재, 무자비한 탄압을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이승만 하야를 이끌어냈습니다. 불꽃처럼 산화한 4.19 혁명 희생자들 덕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겠지요.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